고수는 관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관자놀이가 단순히 꺼진 부위가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자는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지는데 굳이 해야 되나요? 저는 이마나 팔자주름이 더 신경 쓰여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관자 볼륨은 단순히 옆쪽의 머리를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 골격의 인상, 리프팅 느낌,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이미지, 해골상 느낌, 중안면 부위 무게감 보정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선 관자놀이가 어디 부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자놀이는 단순히 한 점이 아닙니다. 이마와 관자의 경계, 눈확뼈 외측, 광대뼈의 위쪽, 그리고 헤어라인 안쪽까지 이 전체의 영역을 포함하는 게 관자 부위가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temporal hollow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해골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관자가 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위축, 측두 부위 연부 조직 감소, 골격의 리모델링, 그리고 피부 탄력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특히 얼굴을 싸고 있는 지방 패드가 감소하면서 옆얼굴이 꺼져 보이고 광대는 더 도드라져 보이고 얼굴이 피곤하고 예민해 보이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더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환자분들 얼굴에서 부드러운 인상의 핵심은 둥근 이마 라인, 매끄러운 관자의 연결, 광대와 관자의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왜 고수는 관자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관자는 단순히 볼륨 보충이 아니라 상부 리프팅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얼굴을 텐트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텐트의 천은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서 기둥을 밀어 올리면 전체적인 천이 같이 올라가서 텐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얼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자 부위에 볼륨이 생기면 중안면부, 팔자 라인, 심부볼이 전체적으로 위로 당겨지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즉, 위를 채웠는데 아래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 이게 관자 필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관자를 채웠는데 팔자 라인이 정리되어 보이고 얼굴선이 정리되어 보이고 광대 돌출이 덜 부각돼 보이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관자는 얼굴에서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위예요. 그 이유는 층이 되게 많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볼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자는 총 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인데 그거는 곧 잘못 넣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자 필러의 핵심은 층의 선택입니다. 관자 필러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유지력, 부작용, 자연스러운 측면에서 차이가 생겨요. 너무 얕게 넣으면 울퉁불퉁하고 뭔가를 넣은 느낌이 나고 비치고 경계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분들은 필러가 표면에서 만져지고 움직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은 층은 비교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너무 깊게 넣으면 혈관에 과도한 압박을 줄 수가 있고 필러가 다른 부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부학 기반 접근에서는 깊은 근막과 얕은 근막 사이에 필러를 넣는 것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관자 필러 시술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니들보다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캐뉼라를 왜 사용하냐면 혈관을 찍기보다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패닝 테크닉을 통해 필러를 넓게 퍼뜨릴 수가 있고 멍이 덜 들고 통증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캐뉼라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혈관 손상을 줄이고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용량을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자는 적당한 연결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관자는 이마, 관자, 그리고 광대 라인이 예쁘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쁜 관자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빵빵하게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꺼진 골격을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자 필러의 부작용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큰 부작용들은 주로 혈관 때문에 생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얕은 측두동맥이랑 중간 측두정맥이 되겠습니다. 얕은 측두동맥은 이렇게 귀 앞에서 시작을 해서 관자 부위를 따라 위쪽으로 흘러가는 동맥인데요. 이 혈관을 필러가 침범하거나 과용량을 사용해서 막는 경우에는 피부 허열, 괴사,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숙련자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 측두 정맥이 중요한 이유는 눈 주변에 있는 정맥들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맥은 동맥보다 압력이 좀 낮기 때문에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측두 정맥으로 필러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안와의 압력 상승 그리고 안구 주변 부위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뉼라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아주 천천히 소량씩 시술하는 것이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자 필러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주 깊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얼굴 전체 인상을 바꾸는 숨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자입니다. 특히 해골상 느낌, 피곤한 인상, 광대 부각, 중안면부 처진 느낌이 고민이시라면 관자 필러를 통해서 좀 관자 볼륨을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QD 의원의 김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